합시다. 어제 이제 뭘 얘기를 드렸느냐면 대칭 차집합 하다가 중간에 말았던 것 같은데 이제 대칭 차집합. 대칭차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연산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연산이냐?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이제 자동으로 성립하는 이제 새로운 연산을 대칭차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A 차 B 합 B 차 A. 자. 뭐 어제 A 별 B로 정의했었던 것 같아. 오케이? A 별 B로 정의되었었던 것 같고, 근데 얘가 뭐가 성립하더라? 확인해 보면 교환 법칙이랑 또 뭐가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A 별 B 별 C가 있을 텐데 앞에 거 두 개 먼저 연산 하나, 뒤에 거 두 개 먼저 연산 하나. 어차피 세 개 이상의 연산을 할 때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그 연산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교환 법칙도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다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합시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라면 대칭 차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 자체가, 대칭 차집합이 이게 공집합이다. 또는 대칭 차집합이 A 차 B가 되더라. 자,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두 가지 측면.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이 표현들이 나왔을 때 얘를 어느 정도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A 차 B랑 B 차 A가 있을 텐데 얘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을 내가 합집합했어. 근데 그게 공집합이네. 뭘 뜻할까? 둘 다 공집합을 뜻하는 거잖아. 맞지? 둘 다 얘도 공집합을 뜻하는 거고, 뭐야? 얘도 공집합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 또 누구도 공집합을 뜻하는 거냐면 얘도 공집합을 뜻하는 거야. 둘 다 공집합을 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서로 둘 다 공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 A 차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에 속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마찬가지야. B 차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B가 어디에 속한다? A에 속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으로 결론이 나겠죠.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거에 결론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두 집합이 같네? 그럼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를 어떻게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혹시나 본인이 뭐 시험장 가가지고 이런 표현을 만난 거야. 그럼 바로 즉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같다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었으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어. 얘를 봤을 때 얘가 도대체 어떤 표현이다. 지금은 외우는 단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외우는 단계가 아니라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 도구를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뭐 어떤 도구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자, 대칭차 집합이 있어요. A차 B가 있고 B차 A가 있어요. 그게 A차 B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랑 얘가 섣불리 이게 도대체 나한테 주는 표현이 뭔지 모른다라고 싶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마찬가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왼쪽에 벤 다이어그램 똑같이 그리고 우측에도 벤 다이어그램 똑같이 그린다는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 여기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벤 다이어그램 똑같이 그리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똑같이 그려가지고 이제 서로 집합 사이에서 같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조금 의아하지만 얘도 생각보다 의아하죠. 왜냐하면 얘는 자동으로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그냥 자명한 경우. 자명한 경우는 전혀 건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명한 경우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 문제에서. 그러면 자, 어디 노란색 부분에 주목을 한다라는 얘기고 노란색 부분에 주목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얘가 이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하면 되는데 B차 A라는 이 부분에 원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 포함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공집합이 돼야 되고 이로써 얘가 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어떻게? B가 A에 포함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는 기억이 안 될 수가 없겠지. 이런 표현, 대칭차의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조금 복잡하게 바꿔놓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 기억해 두는 것보다 뭐 이 정도는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연결이 안 되겠지만 유도 과정은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유도 과정은 기억이 날 거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대칭차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대칭차의 여집합입니다. 오케이? 대칭차의 여집합에 대한 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대칭차를 A별 B라고 둡시다. 그러면 A별 B라고 뒀었을 때 얘를 뭐한다? 여집합을 한다. 그러면 얘를 여집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얘를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대칭차의 여집합이니까 AOB라고 봅시다. AOB라고 볼게요. AOB. 자, 대칭차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얘라고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얘도 그러면 왜 중요하게 다루느냐면 얘 또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자, 그대로 성립하는데 AOB랑 BOA가 같다라는 건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잖아. 아니야? 왜냐하면 뭐 연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B 여기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대칭차를 A 대칭차 B를 하든 B 대칭차 A를 하든 어차피 같으니까 여집합하면 되겠다. 그까진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될 수 있는 학생들은 잘 없다고 봐. 이게 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AOBOC가 AOBOC 그러니까 대칭차를 집합 3개에서 연산해 버리는 거지. 얘가 앞에 거 2개 먼저 연산하고
계산한 결과랑 뒤에 거 두 개 계산하고 연산한 결과랑 그리고 이 연산 결과가 누구인지 예측을 할 수 있겠냐고. 얘 누가 되겠어요? 라고 하면 앞에 거 살짝 봅시다. 우리가 대칭차를 3번 연산하면 그 계산 결과가 벤 다이그램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머릿속으로 그려질 거라. 어느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됩니다. 얘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많이 봤었으니까. 얘도 되고요. 직접 해봐도 돼요. 직접 해봐야 돼.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이제 기본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누가 될까? 얘의 대칭 차집합이 있을 텐데 얘는 누가 될까요? 대칭 차집합의 집합으로 세팅을 했고 그거를 이제 새 집합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건데 정리해 놓으세요. 얘가 됩니다. 의아하지 않나? 안 의아해요? 의아하죠? 뭐랑 똑같아요? 같아집니다. 오케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이고 아니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까지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런지만 한번 살펴볼게. 자, A, O, B가 있어요. 먼저 A, O, B를 먼저 해볼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바깥 부분이에요. 맞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녀석이 아니라 바깥 부분이에요. 여기랑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바깥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지금부터 진짜 빗금질하고 있네. 됐지? 이렇게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 모양처럼 생긴 한 덩어리랑 그리고 이게 바로 대칭차의 여집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칭차를 먼저 하고 여집합을 갑시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 C라는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 뭐부터 한다? 얘랑 얘랑의 대칭차를 먼저 하는 거야. 대칭차를 먼저 합니다. 대칭차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여집합을 시켜버리면 이제 빗금칠한 부분이 역전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만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고요, C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자, 이게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예측했었던 그림일 거란 말이야. 자, 한번 볼게. 어떤 경우냐? 자, 바깥에 봅시다. 바깥에 뭔데요? 아, 바깥에는 들어가겠지. 왜? 대칭차라는 게 한쪽에만 들어가는 집합이 대칭차 집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쪽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이 들어가는 거야. 집에 살라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수하고 갑시다. 이쪽 다 돼요. 여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 그럼 안 들어가는 거야. 대칭차 했을 때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 한 번만 들어가는 것들만 모아놓은 게 대칭차예요.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여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안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들어가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여기는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이게 보통 대칭차의 여집합을 예상했을 때 이렇게 예측하거든. 왜? 왜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름 자체가 태생 자체가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무조건 모든 현상이 반대처럼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 이 경우를 정리를 해놨다면 얘 여집합이 딱 얘가 되는 상황이라서 얘로 기억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를 여집합하는 거니까 뭐로 똑같아진다? 얘랑 똑같아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상황을 다시 여집합을 하게 되면 누가 된다?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리해 두시고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시든지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기출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기출 문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18년이에요. 경화연고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XO 이거는 다양하게 변하겠죠. XO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X합 Y의 여집합에 그 다음에 X교 Y가 되더라. 얘를 보면 얘가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느껴지는지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야. 우리가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이제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자 법칙을 이용해 주면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바꾸고 전체적으로 다 바꾸면 되거든. 그러면 개별적으로 바꾸면 A합 Y가 되는 거고 여기는 교집합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X교 Y의 여집합이 되면서 이 녀석의 뭐가 된다?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얘 안쪽에 있는 이 알맹이가 뭐가 되는데 대칭차잖아요. 대칭차지 여집합입니다. 저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네. 파악이 일단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전체 집합이 15 미만이야. X인데 X는 15 미만. X는 15 미만의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A는 2의 배수가 되고요. B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C는 5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A, B, C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원소들이 있을 거고 얘 합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합을 구하면 되겠죠. 합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보겠지. 맞지? 요런 것들을 본다라는 얘기야. 요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가 2의 배수가 있을 거고 3의 배수가 있을 거잖아. 2의 배수, 3의 배수,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이렇게 있겠네요. 됐죠?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가 있을 상황이고 각각의 원소들을 적어 나가면 되겠네. 얘부터 먼저 적어 나가면 되겠지. 얘는 없잖아요. 맞죠? 얘는 없으니까 이쪽은 공집합이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6의 배수잖아. 맞지? 그러면 6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6의 배수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14까지다라는 걸 적어 놓으시면
6의 배수가 6하고 10이 이렇게 있을 거고 15의 배수는 없겠네요. 얘도 공집합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쪽에 10의 배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10의 배수는 딱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2의 배수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네. 2 있을 거고 4 있을 거고 6, 8 있고 10, 12, 14까지 가겠네. 그 다음 여기는 3 하나 있고 6 썼고 9, 12 그 다음 없잖아요. 5의 배수 여기 5 하나 있겠네. 그 다음 나머지는 해줄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더해내시면 되겠네요. 하나씩 다 더해봅시다. 어느 부분을 더해내야 된다? 자, 요 부분 더해내야 되고 요 부분 더해내야 되고 그 다음 요 부분 더해내야 되고 요 부분 다 더해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18이고 18이랑 12 더하게 되면 30이고 40이고 5 더해주면 여기가 45가 됐어요? 그래서 요 계산해주면 45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혹시나 다른 학교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자, 어제 했었던 내용들 살짝 한번 봅시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14번 펴보세요. 14번. 자, 14번은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14번은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게 몇 번이냐? 디귿 때문에 틀립니다. 자, 디귿 딱 보세요. 14번에 보시면 디귿 딱 보시잖아. 그러면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성적으로 안 될 것 같지 않나? 더하기랑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지 않나? 근데 이거를 별표를 쳐놓으시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 디귿 같은 경우에 결국 여기서 갈리는 거거든. 꽤나 오래된 연식의 문제임에도 괜찮은 게 디귿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A에 N이 있을 거고 A에 N이 있을 텐데 얘는 이제 앞에 있는 맥락이랑 조금 다른 건데 좀 중요한 것만 쭉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 이 페이지 갔으니까 A에 뭐가 된다? M 플러스 N이 될 텐데 여기 들어있는 요 원소들 약수들이야. 특징이 뭐예요? 얘 M의 약수야. 그 다음 여기 N의 약수거든. 그러면 약수와 약수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공약수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결국에는 N의 약수도 되는 공약수잖아. 근데 이제 이게 집합 문제는 약수 배수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약수가 뭐야? 나눌 이야기거든. 나눌 수 있는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숫자를 나눌 수 있으면 이 말이잖아. n과 n을 동시에 나눌 수 있으면 합도 무조건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해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자연수 두 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6하고 15가 있었다고 칩시다. 6하고 15가 있었는데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 공약수면 포인트가 최대 공약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하면 얘 같은 경우에 최대 공약수가 3이니까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3 곱하기 5가 되는 건데 이거 두 개 더한다 하더라도 3은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약수는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넘어가서 15번 한번 봅시다. 15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쭉 풀잖아요.
쭉 풀어. 한 권으로 왜 나눠줬느냐 하면 자기가 틀리는 문제를 표시를 해놔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고 시중에 뭐 나와 있는 5만 가지 문제들을 싹 다 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앞으로는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 2권, 3권 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표시해 놓은 부분들 중에 이제 계속 자기가 틀리는 문제들을 이제 저장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잘 해 놓으시고 15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어.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얘가 1, 2, 3, 4, 5, 6, 7, 8이 있는 건데 그다음 집합 A도 나와 있네요. 여기가 1하고 2가 되어 있네. 집합 B가 있네. 3하고 5하고 8이 있네요. 자, X합 A가 있고요. X차 B가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뭘 구하여라?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얘도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이게 뭐다 이 표현이 문제잖아. 여기 들어있는 이 표현이 문제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표현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뭐 어제 이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기억나시죠? 얘를 표현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A 먼저 이렇게 그립니다. B도 그리는 거예요. X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야. A 그리고 B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X합 A야. X합 A니까 여기가 되겠네. 주시하시고 X차 B가 되는 거니까 X차 B니까 어느 부분이니? 이쪽 부분이네.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 이게 서로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되는 경우랑 반대가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빨간색은 자명하네.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노란색만 보면 되겠네. 노란색 영역이 싹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싹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부분 눈에 들어오는 거야. 어느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얘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얘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지.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서 B라는 녀석과 X라는 녀석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말은 뭘 뜻하나요? 결국 X는 B의 원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느 부분이냐? 저쪽 위에 부분 봐야죠. 자,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데 A에서 X를 차집합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A 차 X가 뭐가 되더라? 공집합. 그렇다는 얘기는 X가 뭐를 먹고 있다? A를 먹고 있다.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왜 이거를 저는 그렇게 안 풀었는데 나도 그렇게 이렇게 풀 때도 있고 안 풀 때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도구를 배우는 거잖아. 맞지? 도구를 배우는 거고 이게 직관적으로 도구가 안 통할 때에 써야 될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직관이니까 그렇게 풀던지 그게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는 이런 연습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나머지는 다 되었을 테니까
뒤에 한번 살펴봅시다. 뒤에 괜찮은 것도 있을까?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이제 100번 이유 때 가면 난이도 높은 문제들 좀 있거든요. 100번 이유 때 가면 이거 난이도별로 일단은 이제 배치를 좀 해놨으니까 저 뒤에 보면 102번 있어요. 자, 102번 문제 빠르게 자기가 풀어도 상관없고 일단은 문제는 한번 읽어봐야 돼. 102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니까 자, 102번 한번 봅시다. 화장실. 네, 읽어보세요. 자,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있더라. 그 다음에 A가 어디로 있느냐면 1, 2, 3, 4, 5가 됩니다. 집합 B가 있어요. 집합 B가 3, 4, 5, 6, 7이 이렇게 있네. 자, 얘는 조금 그려놓을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3, 4, 5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여기 3, 4, 5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1, 2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 6, 7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파악되실 거고 나머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6, 7, 8, 9, 10이 여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거기 보시면 가족분 봅시다. 조금 가해 보면 nx가 얼마다? 6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에 보시면 A차 X가 있고 얘가 B차 X인 거야. 그 다음에 다 조건 봅시다. 다 조건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X차 A가 누구랑 교집합했었을 때? X차 B랑 교집합했었을 때에 뭐가 되더라? 공집합이 되지 않아.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되는 상황이고 나다 조건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고요. X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그다음에 이쪽에도 그리면 되겠죠. A도 여기 있고 B도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어요. 가볼게요. 그러면 A차 X가 되는 거니까 A차 X는 요 부분이에요. 맞죠? A차 X는 여기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B차 X는 어느 부분이냐면 B차 X니까 요 부분이에요. 다 됐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는 자명한 경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맞죠? 자명한 경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부터 먼저 봅시다. 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에 여기 있는 게 이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들어가려면 여기는 반복되어 있으니까 누가? 여기 있는 게 뭐가 되면 되더라? 공집합이 되면 되더라. 맞죠? 얘가 공집합이 되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얘가 공집합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A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B합 X를 뭐 해주면? 차집합을 해주면 나오겠지. 이까지 됐어? 이해되세요? 자, 이게 뭐다? 이것이 공집합이다. 다 됐나요? 그럼 봐.
이거를 보고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여기서 결론을 내려도 되겠지만, 자, 나 이게 좀 애매하고 뭔가 확신이 안 들어. 그냥 감으로 뭔가를 풀었어.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칠 수 있거든.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게 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결론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 봅시다. 얘는 차집합이니까 교여로 바꾼다. 이 부분을 뭐로 바꾼다? 교여로 바꿀게. 그러면 A, 여기가 교집합의 B합 X 이 녀석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다시 풀어버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풀어버릴게. 드모르간의 법칙 사용하면 되잖아요. B, 여, 교, X, 여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요 A, 교, B, 여야. 뭔가 좀 익숙하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뭐다? 교, X의 여가 되겠네. 다른 그럼 이거 뭘 뜻할까? 뭔가 조금 전 2단계에서는 잡힐 듯 말 듯 뭔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서로 합의하고 넘어간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기는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게 이거거든. 얘는 A차 B잖아. A차 B가 뭔데? 얘잖아. A차 B가 1, 2잖아. 1, 2에 해당하는 얘 뒤에 있는 거는 교여가 다시 있으니까 차 X로 하게 되고, 이게 뭐가 된다?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 1, 2를 뭐한다? 반드시 포함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2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왜 이까지 보여주느냐, 자기가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활용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뭘 보여줬다? 1, 2가 포함된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은 거의 어차피 똑같은 격이니까 6, 7이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1, 2, 6, 7이 포함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다 조건을 활용하시면 되겠네. 다 조건을 활용하시면 되겠네. 다 조건은 뭘 뜻하나요? 다 조건은 다 조건 이건 어떻게 바꿨어? 이대로 해석하기가 편해? 이대로 해석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이게 개중에는 경우의 수도 그렇고 집합도 그렇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감으로 막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는 이제 뭐 하드웨어가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어떤 도구를 이용해야 될까를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봅시다. 얘는 그래서 연산 법칙이랑 벤 다이어그램 도구를 계속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방법 안 되면 저 방법 하라는 얘기고. 자, 얘 차죠. 차인데 우리가 뭔가 법칙을 사용하려면 전부 다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바꾼다는 얘기고. 자, 이게 되는 학생은 그럼 법칙이 어느 정도 익숙한 학생은 얘를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올려질 거거든. 얘가 X 교 A 여야. 이까지 됐지? 뒤에는 뭐가 생겨요? X 교 B 여가 생기겠지. X 교 B 연대. 자, 적어줄게. 근데 이거 두 번 적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 생각은 하지. 왜? 교집합이니까 교집합들끼리는 자유롭게 연산 가능하니까 굳이 이게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었고 남아있는 걸 봤을 때 여기에서도 교집합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얘를 다시 어떻게 식을 조작하느냐. X교에 얘 보이죠?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 번 더 쓰면은 A 합 B의 여집합이야. 오케이? 다리니?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정리하면 x가 있을 거고 a 합 b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차가 되겠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다가 아니네. 잠깐만. 여기 봐. 이게 공집합이었으면 싹 다 들어갔겠지. 근데 공집합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싹 다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표현을 이렇게 주는 거가 편하다면 뭐 나는 잘 모르겠어. 나 이건 편하지 않거든. 근데 이게 연산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면 이까지 흘러갑니다. 이까지 흘러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잖아. 아, x가 이 말은 x가 a 합 b에 속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친다고 여기 1, 2, 6, 7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하고 작은 숫자가 여기 몰려 있으니까 3, 4를 해서 6개의 원소를 만들어 버리면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최소값을 가지려면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오고 외부에서 한 개를 가지고 와야지 쏙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3 하나, 여기서 8 하나 선택한 게 답이 될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 요거 가지고 이제 답을 만들어내시면 되더라. 좀 쉬었다가 갑시다.